인물 읽는 여자가 5번째 인물을 읽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근대 실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빌헬름 막시밀리안 분투입니다. 이 영상은 위키백과, 티스토리, 네이버 심리학 사전과 사이트 원더풀 마인드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헬름 막시밀리안 분투는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생리학자입니다.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분투는 심리학과 철학, 생리학을 결합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철학과 생리학 모두를 사용하여 육체와 정신 사이의 경계를 연구해 과학적 심리학을 탄생시켰습니다. 1879년에는 라이프치히 대학에 최초로 심리학 실험실을 개설하였고, 이 실험실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심리학자들이 모여 실험 심리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민족 심리학도 연구하여 비교 심리학과 문화 인류학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주요 저서에는 생리학적 심리학 강요, 민족 심리학, 심리학 원론, 철학 세계 등이 있습니다. 분투는 마나하임의 네카라우에서 루터교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3세가 되던 해에 브루우잘 김나지움에 입학했는데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고 체벌도 많이 받았으며, 그를 담임선생님은 학문적으로 실패한 학생으로 취급하였다고 하네요. 이후 형과 사촌이 다니는 하이델베르크 리케이온으로 학교를 옮기자 성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서서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후 티빙겐 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했으며 1년 뒤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로 옮겨 그곳에서는 매우 뛰어난 의과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분투는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에 라이프치히 대학 측에서 학생들을 처벌할 때 사용하던 강당을 실험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처음 탄생하게 되었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전의 심리학이 오직 철학의 한 부분으로서 과학적이지 못한 탐구 방법에 의해 인간의 마음을 연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투는 이 실험실에서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관찰하는 내성법을 사용하여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분투와 그의 학생들은 공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이 정신적인 과정의 처리 속도나 감각 및 지각에 대한 실험 연구들을 수행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정신 과정을 측정하는 분투의 실험실 연구는 심리학이 철학에서 벗어나 심리학 분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객관화된 수치, 다시 말해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조작된 정의와 정확한 통계를 통한 과학적인 방법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실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첫 번째, 정신과정의 속도 측정, 두 번째, 시간에 대한 감각, 세 번째, 감각에 대한 분석, 네 번째, 주의, 기억, 사고의 연합 등으로 분류됩니다. 분투는 마음을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자기중심적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음의 부분이나 고정된 구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감정이나 느낌보다 일정하지 않다. 변화하고 일시적 이념적 과정만 있을 뿐 영구적인 것은 없다.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방법을 바라보며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미덕, 명예, 이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런 개념들 중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심리학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입니다. 특히 실험법을 사용한 실험 심리학은 행동이나 행동의 밑바탕에 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과학적 연구를 위한 결정성, 경험성, 검증 가능성, 경제성과 같은 4가지 기준에 근거합니다. 결정성이란 발생하는 사건이나 현상이
의미 있고 체계적인 원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행동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는 인간의 행동의 밑바탕에 있는 심리적 특성이나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험성이란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관적인 신념과 먼저 실험된 방법에 의해 얻어진 가설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관찰 가능한 경험성을 바탕으로 인간 행동에 대한 가설이나 이론을 관찰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관찰이 불가능할 때와 같이 경험성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론의 재정립이나 새로운 이론의 제기를 필요로 하며 때로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이전 이론이 제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이고 공개적인 관찰을 이루는 경험성의 기준은 이론이 지속적인 교과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바탕이 되며 이러한 기준을 통해 과학을 더 과학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검증 가능성이란 과학적 이론은 체계적인 기법을 통해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심리학 이론에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연구자들은 특정 이론에 대해 관찰 가능한 경험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론을 정교화할 뿐 아니라 과학적인 이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증 가능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반증 가능성입니다. 반증 가능성은 20세기 영향력 있는 과학 철학자 카를 포퍼가 제안했습니다. 포퍼는 과학적 이론은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반증 가능성을 가질 때 좋은 과학적 이론이며 이를 통해 과학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이론은 이론을 지지 않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이론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반증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심리과학적 이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주장한 정신분석 이론은 때때로 검증 가능성과 반증 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제성이란 하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이론이 존재할 때 적은 개념으로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선호되는 것을 말합니다. 14세기 철학자 오컴의 이름을 따 이러한 기준을 오컴의 면도날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준은 두 개의 유사한 이론 가운데 불필요한 설명이 포함된 이론을 제거하고 두 이론을 구분짓는 면도날과 같은 기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트는 감각이나 감정 이상의 고등 정신 과정은 실험법을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민족 심리학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즉, 신화, 언어, 사회, 풍속, 종교, 예술 등 오늘날의 문화인류학이 대상으로 삼는 여러 현상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원시시대, 토템시대, 영웅과 신의 시대, 인간성의 시대의 순으로 문화가 전개해온 모습을 더듬어 올라가는 일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의 발달을 추적하는 일인 동시에 정신발달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분트는 실험 심리학과는 별도로 정신발달의 일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원시민족의 정신적 특성을 대상으로 문화적 소상인 언어, 예술, 종교, 신화 등에 관하여 연구했습니다. 10권에 이르는 대작 민족 심리학의 탄생이죠. 또한 분트는 국민과 그 철학에서 각국의 철학적 특성도 고찰하였습니다. 민족 심리학에서 다루어진 여러 문제는 오늘날 각기 발달 심리학, 사회 심리학, 문화 심리학, 문화 인류학, 민족학 등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는 민족 심리학이라는 말은 거의 쓰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